만나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달 예산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축을 유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1단계, 2단계 저축은 이렇게 순삭된다. 정기저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250만 원 월급을 타는데 쓸 수 있는 돈 얼마입니까? 월 평균 소득의 50% 이내니까 10만 원 정도가 된다. 넘어서면은 1억 만들기 저축, 또 주택 마련,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혼쭐이 여러분들은 올해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내년도에 2024년도에 여행 계획, 여행 예산은 어떻게 짜면 좋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계획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쇼츠로 요약본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4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면 2024년도에는 좀 손글씨를 쓰면서 직접 경제 다이어리를 써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단계가 총량 저축을 금액을 정하는 거였고 2단계는 저축 방법을 정하는 거였고 3단계가 정기 소비 예산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4단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비정기 소비 예산을 정하는 거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비정기 소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비정기 소비 예산이라는 게 뭐죠? 뭐 우리가 말 그대로 정기 소비 예산의 반대말이니까 매달 사용하는 돈과 별도로 어떤 특정한 시즌에만 이렇게 나가는 계절적인 지출을 이야기하겠죠. 아주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왜 중요하느냐. 자, 이게 이제 돈줄남이 늘 강조하는 건데, 많은 혼줄이 분들이 그냥 만나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달 예산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저축을 마음먹고 하더라도 이 저축을 유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갑자기 큰 경조사, 갑자기 큰 이벤트, 갑자기 큰 지름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1단계, 2단계 저축은 이렇게 순삭된다. 아무리 저축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보이시죠?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정기 저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저축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 저축 계획이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실행이 되려면 이 비정기 소비 예산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여행 경비로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나 올해 여행을 어디 갔다 왔는데 얼마를 썼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글쎄 잘 모르겠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가 끝났던 어떻게 보면 첫 해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냥 억눌려 있던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보복 여행들을 많이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네.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잘 모르겠다, 따져봐야 알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비정기 소비 예산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행 예산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내년도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 그 저축 계획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행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말이죠. 월 평균 소득의 50% 이내로 여행 예산을 짜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우리 혼출이 여러분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월 평균 소득의 50% 이내. 자, 여기서 월 평균 소득이라는 게 뭐냐? 자, 월급과 상여, 보너스 이런 것들을 합쳐서 12분의 1을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정기적인 급여, 월급 말고 보너스, 상여, 인센티브 다 더해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눈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250만 원 월급을 타는데 보너스가 올해 50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월 평균 소득은 292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92만 원 정도의 월 평균 소득인 분이 여행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평균 소득의 50% 이내니까 50%를 적용하면 146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듣고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가는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과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말도 안 돼. 1년에 여행 경비로 146만 원밖에 못 쓴단 말이냐. 또 이렇게 항변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이 퍼센트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느낌으로 그냥 무조건 쓰지 마라, 절제해라,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 12달을 지내다 보면 4계절이 있죠. 우리가 비정기 지출이라는 걸 다른 말로 계절 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비정기 지출 예산은 다른 말로 뭐다? 계절 지출입니다. 계절 지출. 계절 지출 예산이 있느냐인데, 자, 여러분 월 평균 소득의 계절 지출은 100% 이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 지출이라는 거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라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이 내가 12달 버는 12개월 그 월급 중에서 한 달치 월급을 넘어서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항상 이야기하는 1억 만들기 저축, 또 주택 마련,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의 1배 이내, 그러니까 100% 이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계절 지출의 항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명절이 있을 수가 있죠. 명절 이제 2번 남았죠. 설과 추석. 내년 설, 내년 추석이 있는데 앞으로 1년간. 자, 그러면 명절에는 안 쓰던 돈을, 평상시에 안 쓰던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행 가야 되죠. 안 갈 수 없죠. 일상을 좀 벗어나는 기쁨을 우리가 가끔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벤트 있죠, 이벤트. 자, 이벤트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있죠. 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또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재산세를 낸다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소비예요. 소비, 계절 지출. 그 다음에 월동 준비가 있습니다. 10월, 11월쯤 되면 뭐 겨울 월동 준비한다고 뭐 사거나 또 겨울 옷을 사는 경우가 있죠. 자, 명절은 설과 추석 주로 2월과 9월에 있고요. 여행은 여름 휴가가 가장 대표적인데 꼭 요즘은 여름 휴가를 여름에 안 가는 분들도 있고, 뭐 겨울에 연차 남은 거 있으니까 막 써라 그래갖고 또 12월 마지막 주는 또 휴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벤트는 생일이나 기념일 5월과 12월에 많죠. 5월과 12월에. 자동차는 보험료도 있고 세금도 있습니다. 자, 차를 안 사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자동차라는 게 내가 유지비, 뭐 기름 넣고 수리하고 세차, 뭐 대리, 발레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료 나가고요. 또 세금도 나갑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 이제 그 부동산, 주로 부동산인데 7월에 건물, 9월에 토지 이렇게 2번 나오고요. 12월에 만약에 부동산이 좀 크다 그러면 종부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7월, 9월, 12월에 또 나오고요. 월동 준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월, 11월에 많이 하죠. 자, 요런 것들이 계절마다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절 지출 항목 중에서 우리 오늘 얘기하는 이 여행 경비가 이 6가지, 5가지 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명절도 못 세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기념일 이런 것도 챙기기 어렵고, 겨울에 옷 한 벌 사 입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왜 50%로 제한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조건을 안 지키게 되면 이 공든탑 있지 않습니까? 공든탑. 정말 내가 열심히 저축하던 거 정말 명절 세려고 월동 준비하려고
그리고 이벤트, 가족들 생일 챙겨주려고 준비했던 이런 공든탑, 1년 동안 내가 해왔던 저축, 이런 공든탑이 그냥 순식간에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차 질량 지수 말씀드렸는데, 이 차 질량 지수가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야. 월 소득 400만 원 이하는 그래서 차를 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자, 계절 지출을 400만 원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만 원 이하인 소득인 사람이 차를 샀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절 지출 예산이 400만 원인 분은 400만 원인데 그 중에 보험료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갈 텐데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가버리면 이분 여행 갈 수 있겠어요? 자동차 보험료 하나로 그냥 내 계절 지출 예산의 거의 50% 가까이가 나가버리는데 이분이 뭐 다른 거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 이하는 차 사지 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여행 예산은 여러분 월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바로 50%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멘토님, 진짜 맞는 이야기긴 한데 여행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행이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소득이 낮지만 진짜 이 여행만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시고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 그러면 정말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여행 비법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행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자,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대가 지불하고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행을 내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4-5번은 꼭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대가 지불이 뭐죠, 여러분? 대가 지불. 바로 이 계절 지출의 항목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명절에 사실 뭐 돈 많이 안 써. 그러니까 명절에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친구들 만난다, 뭐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서 뭐 외식을 한다, 부모님 아주 비싼 물건을 사드린다, 나 이런 거 안 한다. 명절 웬만하면 난 간소하게 보낸다. 명절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나도 이렇게 거창하게 이벤트 안 한다. 자, 여러분,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가족들 챙겨야 되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형제나 자녀 생일 또는 남친, 여친 생일 또는 배우자 생일,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베프 생일, 기념일, 이 정도가 있었거든요. 돈줄남은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많이 챙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돈줄남은 이벤트를 많이 챙겨요. 대신에 여행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벤트의 진심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우리 자녀 2명 있으니까 또 아내 생일, 또 형제 생일 이런 건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과하게 챙기는 편입니다. 대신에 저는 여행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에 내가 힘을 주고 싶다, 여행의 진심이다, 그럼 이런 걸 포기하면 돼요. 차 안 사면 돼요. 나 차 안 산다. 그 다음에 월동 준비 다른 사람만큼 안 한다. 나는 경련제로 옷을 산다. 매년 이렇게 뭐 패딩이나 뭐 코트 같은 거 잘 안 산다. 이런 것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을 이게 바로 여행의 진심인 분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행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걸 좀 희생한다, 양보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행도 진심인데 나 명절도 난 제대로 세야 되고 이벤트도 챙길 거 다 해야 되고 난 차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엔잡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소득이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정말로 자주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은 오랜만에 간 여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자주 여행을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쉽지 않다면 여러분 엔잡을 해야 된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청년인데 엔잡을 하더라. 엔잡을 해서 1,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엔잡을 해. 여러분, 제가 그 92년생 청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엔잡도 안 하면서 이런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난 무조건 여행 가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할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소득을 높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이 더 큰 대가는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지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김에 저도 한번 계절 지출 예산을 올해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금액으로 세워놨는데 뭐 금액을 제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이 금액의 몇 %씩인가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건 제가 퍼센트는 안 해봤거든요. 그동안에 금액으로만 해놨는데 아 이게 지금 몇 %였나 이제 한 해가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의 다 계절 지출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자, 이 계절 지출 예산의 퍼센트를 제가 내봤더니 명절에 12%더라고요. 명절. 그리고 여행에 20%. 야, 그러니까 돈줄남이 그만큼 여행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여행을 많이 안 가거든요, 저는. 예, 올해도 사실 제주도 딱 그 4일 갔다 온 게 유일한 여행이었습니다. 유일한 여행. 예, 그리고 연말에 잠깐 좀 한 2, 3일 정도 어디 갔다 올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여행의 예산이 20%예요. 그리고 이벤트 예산이 20%. 자, 보세요. 제가 이벤트의 진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생일 챙겨주고 기념을 챙겨주고 이렇게 선물하고 요런 거 가족 간에 요런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에 좀 저는 진심인 편이다 보니까 여행보다 돈이 많지는 않은데 여행 경비만큼 써. 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요걸 안 쓰고 요걸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여행을 많이 안 가니까 요거에 좀 진심인 것 같고. 자, 자동차에 한 13% 정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 예. 올해는 좀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산세가 나가고요. 그리고 월동 준비에 13%. 요 정도의 비중을 제가 만들어 놨더라. 자, 여러분도 이 계절 지출의 항목에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행을 많이 가고 싶으면 다른 것들을 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하나 내놔야 한다. 그게 바로 경제 원리거든요. 이 경제 원리를 거스르게 되면은 바로 경제 무개념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행복이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행에서 주는 그 여행이 주는 기쁨과 보상의 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동안 이 여행을 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들이 그 여행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정말 인생에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